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물게 생기곤 합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는 며느리의 고된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 아이의 엄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집을 나서 골목을 지나면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들르던 길이었는데 어느새 이 길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빵집을 지나면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젊은 엄마들도 보이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누가 보면 산책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조금 바빠집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 웃음소리입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내는 웃음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잠깐 숨을 고릅니다. 괜히 초인종을 2번 누르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잠깐 멈춥니다. 문이 열리면 아이가 먼저 달려나옵니다. 할머니 왔다. 아이는 아직 발음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늘어져 있습니다. 작은 자동차 몇 대와 블록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정리해 두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다시 꺼내놓은 모양입니다. 저는 잠깐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습니다. 소파 앞 작은 식탁에는 이유식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앞에 숟가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집어듭니다. 며느리는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잠깐 아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먹자.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내밉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굴리다가 잠깐 입을 엽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서툴고 느슨해 보입니다. 그릇 옆에는 작은 이유식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시판 이유식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던 시절입니다. 아침마다 쌀을 불리고 냄비에 죽을 끓이던 기억입니다. 당근을 잘게 다지고 호박을 썰어 넣고 냄비 앞에서 한참을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장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아이 입 앞에 다시 숟가락을 가져갑니다. 아이는 잠깐 숟가락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굴립니다. 며느리는 미안한 듯 웃습니다. 오늘도 잘 안 먹네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저렇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집니다. 며느리는 아이 앞에서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닥에 놓인 장난감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집안은 어딘가 느슨해 보입니다.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물컵이 치워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제가 살림하던 집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는 이 집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굴리며 웃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키우는 걸까? 며칠 동안 비슷한 아침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는 장난감을 들고 달려옵니다. 며느리는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아이 밥을 먹이느라 분주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 금방 장난감으로 손이 갑니다. 며느리는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한 입만 더 먹자. 아이는 잠깐 숟가락을 받아 먹다가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앉아 자동차 장난감을 굴립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지 않고 다시 숟가락을 내밉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봅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물컵을 옮기거나 식탁 위를 정리합니다. 며느리는 가끔 저를 보며 웃습니다. 요즘 애들은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 키우는 건 다 힘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애 키울 때는 저렇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입니다. 밥 먹을 때는 장난을 못하게 했던 것 같고 밥그릇 앞에서는 늘 앉아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과 그때는 세상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녁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며느리는 아이를 혼자 돌봅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포장 음식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배달시켰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요즘은 다 편하네. 그 말이 칭찬인지 농담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아이를 안고 식탁 옆에 앉습니다. 아이 손에는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 장난을 칩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밉니다. 한 입만 더 먹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물컵을 치우고 접시를 싱크대로 옮깁니다. 거실에는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깐 서 있습니다. 이 집의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집안 분위기도 살림하는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은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에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집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늘 마음이 먼저 풀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난감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동차 몇 대와 블록이 소파 밑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다시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거의 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숟가락보다 장난감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먹자.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웃더니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괜히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포장 음식이었습니다. 국도 작은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살림하던 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배달시켰어.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포장 음식 용기가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도 지쳐 보였고 며느리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만 자자.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팔이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집이 좀 더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밥을 먹는 시간이라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앉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셔도 돼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살림하는 방식도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괜찮은 모습일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 답답함은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좋아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들은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안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생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제가 말하지 않은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이 그날 이후로도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인가 싶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장난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자동차 몇 대가 소파 밑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보다 더 어질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거의 줄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이유식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밥그릇보다 장난감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화면을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말이 올라왔습니다. 애밥 먹일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야지. 그 생각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밥 먹이는 시간이잖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느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아이에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숟가락을 받아 먹다가 다시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은 더 안 먹네요. 그리고 다시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애가 밤새 깨서요.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말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눈밑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팔도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머리가 며느리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는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 있던 말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하루가 길었겠구나.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서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 입 앞에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한 입만 더 먹자. 아이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지금은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 위 컵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잠깐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컵을 씻고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물소리가 길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 사이로 제 마음속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 있던 말이 지금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장면이 정말 전부였을까?
그 생각이 그날 저녁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조금 빨랐습니다. 괜히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손주 얼굴을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집 안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몇 개 흩어져 있을 것이고 식탁 위에는 이유식 그릇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을 것이고 아이는 장난감을 굴리며 밥을 조금씩 먹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보아온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게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자.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좀 자자. 그 말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던 아이가 아직 울음을 멈추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지 않고 그대로 서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토닥이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는 며느리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울던 얼굴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잠든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자동차와 블록 몇 개가 소파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어질러진 집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와 며느리가 보낸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는 젖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이유식 그릇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밥을 다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앞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팔은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이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괜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잠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조금 흐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밤새 잠을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밥 먹이는 일이 느려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이 조금 어수선해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장면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밤이 그 집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하루가 그 집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처음 엄마가 된 거겠지.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내가 처음 엄마였을 때도 저랬을까?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아이를 안은 채 잠든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조용했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지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 집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울던 소리와 며느리 목소리가 함께 기억났습니다. 조금만 자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괜히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와 비슷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굴리며 밥을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먹자. 아이 입이 잠깐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같았으면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것입니다. 밥 먹이는 방법이나 집안 정리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팔도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저 아이도 처음 엄마가 된 거겠지. 그 생각이 조용히 머릿속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쉴 틈이 없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안고 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잠깐 소파에 기대었다가 그대로 잠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이 그 기억들과 겹쳐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도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엄마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도 서툴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밥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이 울음을 달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그 질문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온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살림 방식이나 아이 키우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장면들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떠오르자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보신다면 제가 보는 장면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내는 밤도 보실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도 보실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시간들이 그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과 조용히 숟가락을 내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모습이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먼저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집 안에서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자동차와 블록 몇 개가 소파 옆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장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등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아이 머리가 며느리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세 그대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짧은 인사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한 손으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아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아이를 내려놓고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발에 걸리자 잠깐 멈춰서서 장난감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릴 때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의 하루가 그 집 안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이유식을 가져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한 입만 먹자. 아이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밀어내자 며느리는 다시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그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것입니다. 밥 먹이는 방식이나 집안 정리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이를 계속 안아주는 손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시 안아 올리는 팔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도, 밥 먹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도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모습이 이제야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녁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에는 낮에 보았던 장난감들이 여전히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자동차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국을 덜고 작은 접시 몇 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식탁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밥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 손에는 여전히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난감 내려놓고 먹자.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입에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잠깐 먹다가 다시 장난감을 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먹자.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자. 아이 웃음소리가 욕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컵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다시 닦았습니다. 주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 아이가 참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림도 서툴러 보였고 아이 키우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제 기준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처음 엄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겠지. 그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뻐 보이지 않던 아이가 아니라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